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여성입니다. 사연을 듣기만 했지 직접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결혼하고 얼마 전에 이혼해서 돌싱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한 집 건너 한 집 이혼해서 이혼이 흠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저의 이혼 사연을 이야기하려니 뭔가 저의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네요. 하지만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있으면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내용이 자꾸 떠올라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세상에, 집안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지금 벌써 아침 10시인데 아직도 청소를 안 했어? 젊은 애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이런 곳에서 우리 아들이 어디 건강하게 살겠니? 저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나 사내 연애를 했던 회사를 관두고 나왔습니다. 결혼하고도 한동안 잘 다녔는데 임신을 해서 더는 계속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퇴사한 다음 날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려고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시어머니가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시고요. 어머니, 우리 집 현관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열고 들어오긴. 진우가 알려줘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지. 네?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요? 어머니, 아무리 아들이 사는 집이라지만 여기는 저도 있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나. 엄마가 아들 집 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너 설마 이 집이 너 명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사실 저와 남편의 신혼집은 결혼 전에 저 혼자 살던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21살부터 회사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장만했어요. 저는 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에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요새 같은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살림 시작하면서 빚까지 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게다가 집의 크기도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집을 못 해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기죽어서 살까봐 무슨 말만 하면 집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시면 저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시지 말아주세요.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는구나. 잘났다 정말. 그건 그렇고 집은 도대체 꼴이 이게 뭐니? 아침에 청소는 했어? 어디 한번 냉장고 좀 보자. 세상에, 이게 살림하는 여자의 냉장고야? 어쩜 냉장고에 음식이 김치 쪼가리밖에 없어? 우리 진호 아침밥은 챙겨 먹인 거야? 원래 진호 씨 아침밥 안 먹고 다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호 나랑 살 때는 아침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먹고 다녔다. 네가 안 챙겨주니까 안 먹는 거겠지. 여자가 결혼했으면 남편을 잘 챙기고 해야지. 원래부터 우리 부부는 아침은 거르고 점심, 저녁은 회사에서 먹어서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아침을 먹어볼까도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아침에는 밥보다 잠이 더 좋다고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폭풍처럼 퍼부으시는데 저는 정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화장실은 이게 또 뭐니 얘? 화장실 청소 잘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 좀 해. 어제 진호 씨가 일찍 퇴근해서 화장실 청소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나 봐요. 뭐? 우리 아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왜 우리 아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켜? 다음부터는 무조건 네가 하도록 해.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아들한테 어디서 감히 화장실 청소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말에
기절할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며 저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남자는 화장실 청소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었고 화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나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계실 것 같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차례 푸닥거리를 하시다가 나가셨고 저는 냉수를 마시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결혼하지 않은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넌 회사 관뒀는데 네가 청소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진호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킬 생각을 다 하니? 그리고 우리 진호 밥 좀 잘 챙겨줘. 저번에 보니까 살이 아주 쏙 빠졌더라. 이번 주는 진호 씨가 화장실 청소 당번이니까 한 거고요. 저 아직 회사 관둔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호 씨 저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비만이라서 살 빼라고 나오더라고요. 살이 빠지긴요. 결혼하고 5kg나 더 쪘는걸요? 살이 찌기는 볼이 아주 홀쭉해졌던데. 그리고 집안일에 당번이 어딨어 당번이. 그냥 여자가 다 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아빠 살아계실 때 집안일 아무것도 아빠한테 부탁하시지 않았다고. 너도 우리 엄마 좀 보고 배워. 어머니를 보고 자란 형님은 나중에 결혼하시면 꼭 그러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동등하게 집안일 하시는 모습만 봐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넌 꼭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는 하려고 달려들더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널 그렇게 못마땅해 하지. 아무튼 저 지금 바빠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왜? 너 회사도 관둬서 이제 백수잖아. 근데 왜 전화 끊으려고 해? 나랑 통화하기 싫어? 어머니랑 형님이 이렇게 난리치시는데 집 청소해야죠. 이따 저녁 때 진호 씨 밥 해주려면 반찬이랑도 장만해야 하고요. 그럼 이제 전화 끊습니다. 형님은 저랑 더 통화하고 싶었는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길어지기 전에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명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빈둥대면서 푹 쉬려고 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저의 휴식을 방해한 시어머니, 형님에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남편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저와는 아무 상의 없이 알려줄 수가 있나요? 생각할수록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진짜 알려줬냐고 따졌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는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면 네네 하고 말지. 뭘 그리 하나하나 따져대냐? 그리고 아들 집 비밀번호를 왜 엄마한테 못 가르쳐줘? 지금 그 집 네가 해왔다고 유세하는 거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집에서 그깟 집 하나 못 해왔다고 우스워? 결혼할 때 그냥 살던 집에서 살자고 한 게 누군데 인제 와서 무시하고 난리야? 그게 아니라 집에서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살림살이 하나하나 다 뒤집어가면서 지적하시고 형님도 전화해서는 잔소리 하시는데 정말 아침부터 스트레스야. 우리 엄마랑 누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랑 누나 그럴 사람들 아니야. 우리 엄마는 너한테 반찬 주러 간다고 했는데 괜히 생사람 잡지 마. 반찬은 무슨? 오셔서 잔소리만 하고 가셨다니까? 내가 왜 아침부터 너한테 이런 거로 거짓말하겠어? 이봐 아줌마,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끊어.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한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고 남편을 무시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러고 시어머니의 형님까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집해왔다고 유세냐고 하니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엄마와 누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참 답답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었지만 그때는 저도 회사에 다니니 바빠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으나 이제는 제가 회사를 관뒀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날 남편이 퇴근하면 둘이 같이 진솔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밤 12시에 술이 잔뜩 취해 회사 대리님의 등에 엎여서 집에 왔어요. 그러고서는 다음날 아침부터 꿀물을 찾으며 속이 너무 안 좋다고 하며 끙끙 앓는데 그 꼬락서니를 보니 괜히 화가 났습니다. 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마셔대? 어제 몇 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은 나? 너 어제 밤 12시에 들어왔어. 그것도 대리님 등에 엎여서. 내가 얼마나 대리님 보기 민망했는지 알아? 내가 왜 어제 술을 마셨는데? 네가 집 때문에 바가지 긁어대서 술을 마신 거 아니야. 내가 도대체 언제 집을 안 해왔다고 바가지를 긁었다 그래? 한번 말해봐.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안 해왔다고 뭐라고 했어?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 그런데 넌 항상 날 은근히 무시했어. 어제만 해도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런 게 바로 나를 무시한다는 증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엄마, 누나는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데 왜 혼자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왜 우리 가족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뭐? 다들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 참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제 어머니가 어쨌는지 알아? 오시자마자 냉장고 열어서 한 소리 하시고 청소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가 화장실 청소했다는 소리에 얼마나 구박받았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너는 계속 먹고 자고 놀려고만 했어? 이제 집에 있는 너가 밥하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놀고 싶어서 관뒀냐? 회사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회사니까 임산부에게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관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남의 애 가졌어? 너 애 가졌는데 어쩜 그래? 그니까 이제 화학약품 없는 집에서 일하라고. 아, 진짜 아침부터 속도 부대껴 죽겠는데 왜 시비야? 회사 앞에 국밥집이나 가야지. 내가 너한테 무슨 꿀물을 기대하냐. 간다. 남편이 나간 후 집에 혼자 남아있는데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남편과 저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기까지 가졌지만 어째 점점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 기분으로는 도무지 좋게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이미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찍혀 있었고 이쯤 되니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감히 형님의 전화를 안 받아? 시댁이 그렇게 우스워?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으니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을까 하다가 어제 남편이 우리 엄마와 누나가 그럴 사람들 아니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최대한 차분한 말투로 형님과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뭐 좀 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을 하길래 하늘 같은 시댁 형님의 전화를 못 받아? 똑바로 못해? 이제는 전화벨 2번 울리면 바로 받아. 알겠어? 그건 그렇고, 너 우리 동생 집 안에 왔다고 구박했어? 어제 진호가 술 취해서 나한테 전화했더라. 집을 새로 못 구한 게 한이 된다고 말이야. 너 정말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진호가 집을 못 해왔어도 너네 집 가장이고 우리 집 장남이야. 진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알겠어? 어제부터 자꾸 어머니 형님 2분 다 그러시는데 저 남편이 집 못 해왔다고 한 번도 무시한 적도 없고 구박한 적도 없어요. 어디서 지금 말 됐고야? 그냥 네 하면 되지. 그리고 말이다. 우리 집 장남 술 좀 적당히 먹게 해. 어제 진호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 넌 도대체 여자가 남자 마음 하나 못 잡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 먹게 하니? 우리 집 장남한테 잘 좀 하란 말이야. 여우짓을 해서라도 애 마음 좀 잘 잡게 하라고. 결혼한 남자가 아직도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으며 밖에 돌아다니면 어떡해? 형님, 진호 씨가 원래 술버릇이 전화하는 것이었고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제도 술 취해서 형님한테 전화했나 본데 제가 지금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끝나고 바로 그렇게 술 마시러 가는데 제가 무슨 수를 어떻게 말려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 해서 말릴 수 있는 것이라면 결혼 전에 형님이랑 어머니가 술 적당히 마시라고 말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랑 형님도 못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하나요? 안 그래요?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는 네 친정에서 시댁 어른들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라고 배웠냐? 하긴 너는 호러미 밑에서 자랐으니 뭐 하나 제대로 배워왔겠어? 우리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려고 하고 어른들을 모시기는커녕 가르치려 들려고 말이야.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형님의 마지막 발언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저 둘이서만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는 아빠의 그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만 사셨어요. 그런 엄마와 저의 친정을 무시하는 형님의 발언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 피차 일반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그저 어이없을 따름이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그렇게 따지면 형님 입장도 똑같으신 거 아닌가요? 솔직히 형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잖아요. 저나 형님이나 똑같이 홀어머니만 계시는 딸 입장인데 말을 좀 가려서 하시죠. 아무튼 전 지금 바빠서 전화 끊습니다. 더 길게 통화하면 이젠 욕이 나올 것 같아 험한 꼴 보이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당연히 형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그냥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러고 집에 혼자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화병이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싶었지만 임산부이기에 그럴 수는 없으니 일단 집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서 주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카페에 혼자 앉아서 핸드폰을 다시 켜고 이것저것 뉴스거리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였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저에게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인사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잽싸게 녹음기 어플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꺼놓고 여기에 있었냐? 진미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어쩜 애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하늘 같은 시엠이 형님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그깟 집 하나 해온 게 대수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한가하게 카페에 앉아서 주스나 처마시고 있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따지고 싶었지만 카페에 손님들이 제법 있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나왔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할 것 같아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집으로 안 가고 이리로 와? 왜? 여기 와서 산책이라도 하게? 참, 너는 팔자도 좋다. 우리 아들 진호는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주스 마시고 운동이나 하고. 그건 그렇고 너 우리 아들 집 안에 왔다고 그렇게 구박했다며? 어제도 술 잔뜩 취해서 진호가 진미한테 전화했다던데. 그깟 집 한 채가 뭐라고. 남들이 들으면 네가 무슨 강남의 아파트라도 해온 줄 알겠다. 어머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어머니 말대로 그깟집 준비해왔다고 남편 무시할 마음 죽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형님도 그러고 다들 그딴 소리 좀 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하니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공원에 두고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서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자고 있었다면서 경찰서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요.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 남편이 누워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뱃속에 아기도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술 취해서 제 몸 하나 못 가누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남편 놈을 데리고 가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화도 나고 이 상황이 짜증도 난 저는
남편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편의점에서 얼음과 1.5리터 생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에 얼음과 생수를 골고루 부어버렸죠. 이거 뭐야? 왜 나한테 물을 붓고 난리야? 야, 정신 안 차려? 너 아빠가 될 인간이 진짜 술을 어떻게 그렇게 처먹을 수가 있냐? 제정신이야? 다행히 저의 얼음 마사지와 욕설이 효과가 있었는지 드디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남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다가 남편에게 밀쳐졌어요. 그 바람에 제 배가 바닥에 부딪혔는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배를 부여잡으며 남편에게 너무 아프다고 했지만 지금 술에 취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남편놈에게는 아픈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결국 저 혼자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애가 유산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와중에도 남편놈은 술이 깨지 않아 정신을 못 차리고 횡설수설했고 그런 꼬락서니를 보기 싫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부탁해서 밖으로 내쫓아버렸네요. 정신없는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시댁과 친정에 전화해서 아기가 유산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거짓골로 병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남편이 술에 취했는데 얼음이랑 물을 부어버리냐? 그리고 어떻게 밖에서 재워? 지금 이 상황 안 보이냐? 내가 왜 여기 병원에 누워있는지 입원해 있는지 몰라? 괜히 너 혼자 유난 떤 거겠지. 아니야? 멀쩡해 보이는구만 뭐.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물벼락 맞은 건 기억나고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나 보지? 우리 아이 유산됐어. 네가 술 취해서 비틀대다가 밀쳐서 이렇게 됐다고. 유산? 정말이야? 내가 널 밀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술 먹고 피름 끊겼다고 괜한 사람 잡지 마. 네가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남편과 제가 병실에서 대판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은커녕 화부터 냈어요.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애가 유산된 거야? 너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니? 어제 남편이 술 먹고 길에서 잠을 자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경찰한테 연락받고 데리고 오는 길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바람에 저를 밀쳤고 저는 넘어지면서 배가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유산이 되었어요. 뭐? 진호가 어제 또 술을 마셨어? 그러게 네가 남편이 술을 적당히 먹게 해야 할 것 아니니? 네가 잘만 해봐라. 그럼 진호 얘가 이렇게 마음 못 잡고 밖에서 술만 먹고 다니겠어? 그건 그렇고 진호 얘 이 꼴은 뭐니? 엄마, 말도 마. 얘가 어제 나 술 취했다고 얼음이랑 물을 쏟아버리고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날 쫓아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모지러? 얼음을 쏟은 것도 기가 막힌데 밖에서 잠을 재워? 그러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시어머니는 누워있는 저를 크게 혼을 냈고 저는 여기서 제가 말을 더 해봤자 속이에 경일 낄 것이 뻔하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후 유일한 제 편인 엄마가 오셨어요. 사돈, 지금 아픈 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은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몸도 마음도 아픈 애한테 성질이냔 말입니까? 뭐요? 그럼 지금 그쪽 딸이 잘했다는 것이에요? 은지 전현이 어제 술 취한 우리 아들한테 얼음물을 들이붓고 병원 밖에다 노숙을 시켰다 합니다. 그래도 제 유산됐다고 제가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남편 할 길을 개 코딱지로 하는 년은 제대로 혼이 나야 해요.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품었으면 제대로 키워야지 애 하나 간수 못해서 유산한 년이 뭐가 이쁘다고 좋은 소리를 해준답니까? 뭐라고요? 그쪽은 술 취해서 밖에서 잔 그쪽 아들은 안타깝고 유산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은지는 안 보여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제 병실에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고 일이 점점 커지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남편과 시모의 뻔뻔한 모습에
화가 잔뜩 나셔서는 당장 짐 싸서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편으론 아빠 없이 자란 자식이라 더 무시받고 사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엄마를 말없이 꼭 안아드렸어요. 저들이 제게 몹쓸 짓을 한 건 내 가정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형님도 아빠 없이 자랐는데 나라고 아빠 없는 자식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죠. 뒤늦게나마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에 수월하도록 모든 대화는 녹음을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다음 날 그날은 주말이었지만 엄마가 근무하시는 식당은 문을 열기에 엄마는 제 밥을 챙겨놓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친정집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막말을 할 것 같은 예감에 전화를 받자마자 녹음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나 지금 너네 집인데 집이 이게 뭐니? 냉장고에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뭘 잘했다고 니네 엄마 집에 가서 몸조리식이나 해? 당장 여기 와서 우리 아들 밥이나 차려. 어머니, 유산도 출산과 같은 거 모르세요? 저는 몸조리 해야 해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아예 둘이 이혼해서 따로 살아라. 먼저 이혼하라는 시모의 말을 듣고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안 그래도 자격지심 쩌는 남편 너무 싫었는데 잘 됐네요. 아이도 유산되었으니 이참에 이혼하겠습니다. 일단 남편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의 이혼인데 통화는 한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이혼하겠다는 제 반응에 당황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남편을 바꿔주었습니다. 너네 엄마가 우리 이혼하래. 그래서 이혼하려고. 지금 네가 있는 그 집 내 집인 거 알지? 나 몸조리 끝날 때까지 짐 다 빼서 꺼져. 그래. 뭐 이혼하자면 내가 어디 무서워할 줄 알고 갈라서자. 그날 퇴근한 엄마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놈의 집구석과 억지로 연을 끌고 가느니 헤어지는 것이 낫다며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몸을 회복하며 친정에 있다가 우연히 엄마의 등을 봤는데 색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엄마가 등찜질을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됐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서 엄마를 모시고 근처 피부과를 갔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왜 이제야 왔냐면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으니 큰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바로 저와 엄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수술 후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서 당분간 저도 같이 병원에 있어야만 했어요.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참나, 너네 엄마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웬 화상? 이혼하자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막상 이혼하려니 뭔가 아쉽냐? 하긴 나이도 많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 두 분 다 살아계시는 것도 아닌 너랑 누가 같이 살고 싶겠냐? 나니까 결혼도 해주고 같이 살아준 거지. 뭐 아쉬우면 나랑 우리 가족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마음을 다해 빌어보든가. 그러면 이혼 한번 고려는 해볼게. 착각도 유분수지. 미친놈아. 이럴 때는 너희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라고 먼저 묻는 거야. 뭐래? 야, 너네 엄마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등에 화상을 입어서 수술까지 하냐? 너네 엄마랑 너랑 둘이 이혼 안 하려고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이혼하기 싫어서 쉬워하는 거면 그냥 퇴원하시고 오셔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나 하시라 해. 저번에 산부인과에서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소리치는 바람에 우리 엄마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신단다. 너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저는 남편과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생각보다 빨라서 2주 만에 퇴원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퇴원 수속을 마치고 엄마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으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사실 삼촌은 제조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회사 운영하느라 바빠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회사와 결혼했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일만 열심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는 삼촌과 아주 가깝게 지내왔던지라 충격이 크셨고 곧장 삼촌의 장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장례식은 슬프면서도 허망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눈물과 탄식의 장례식장에서 웬 변호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평소에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던 삼촌은 혹시라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언장을 공증받아 남기셨다고 해요. 유언장에는 삼촌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을 저희 엄마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세금을 다 떼도 20억 가까이 되었고 우리는 이 돈뿐 아니라 삼촌이 살던 비싼 집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참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엄마와 함께 삼촌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집을 판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집 팔았던데 언제 이혼할 거야? 너네 엄마 수술도 끝났으니 이제 이혼해야지. 당연하지. 이번에 정리하려고 보니까 너네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받은 가방 다시 돌려주려는데 우리 집에 잠깐 들릴 수 있어? 하긴 넌 차도 없는데 그거 다 들고 오려면 힘들겠지. 내가 갈게. 원래 살던 그 빌라촌으로 가면 되냐? 아유, 거기 동네가 좁아서 주차 공간도 없는데. 저는 남편에게 우리 집 이사했다고 하며 집 주소를 새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깜짝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여기 엄청 비싼 아파트 아니야? 여기가 정말 너네 집이야? 너랑 니네 엄마가 이사한 집? 어떻게 여기를 왔어?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 관리비도 엄청 비싸다던데. 우리 삼촌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이 아파트며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 너도 알지? 삼촌 회사가 꽤 컸던 거. 그건 그렇고 이 가방이랑 받은 예물들 다 챙겼으니 다 가져가. 그럼 내일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 앞에서 보자. 저기 은지야, 잠깐만. 우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라는 거야? 네가 이혼하자며. 너희 엄마도 나한테 이혼하라고 그렇게 난린데 인제 와서 왜? 우리 그래도 엄청 사랑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이혼을 해?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남편은 제가 사는 집을 보자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가야, 이번에 유산되고 나서 사돈도 화상 입어서 수술하시고 입원하셨다면서 이제 몸은 괜찮으시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저번에는 너무 흥분해서 너에게 모질게 한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이유는 하지 말아줄래? 우리 아가 속상했지? 아가요? 저한테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소름 끼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어머님도 바라시던 바잖아요. 그리 알고 계시고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에는 형님한테도 전화와서 이혼하지 말라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에 대한 합의를 안 해주길래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형님, 남편이 전화로 저에게 막말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녹음했었고 혹시 몰라 아기 유산 후 산부인과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했던 장면도 다 받아놨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니 변호사는 이 정도면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겠다고 하며 소송을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혼 소장이 날아가자 남편, 시어머니, 형님은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다들 저희 집에 무식하게 들어오려고 했으나 1층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차마 들어오지는 못하고 1층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하려다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죄송해서 내려갔어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감히 이혼 소송을 해?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진호 사랑한다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배신해? 당장 소송 취소해, 당장.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고 저는 일부러 그 둘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사실 조금 무섭긴 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 머리를 잡자마자 사람들이 다들 와서 말려줘서 안 다치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동네 주민 중에 한 남자분이 형님한테 아는 척을 했습니다. 형님은 그 남자분을 보며 깜짝 놀라 도망을 갔지만 곧 남자분이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야, 내가 너를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 나한테 빌려간 돈 내놔. 뭐?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남자는 화가 나서 형님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었고 형님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도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야, 이 뻔뻔한 년 좀 보소. 내가 널 어떻게 잘못 봐. 내 돈 떼어먹고 나른 년을 내가 어떻게 잘못 보냐? 나랑 결혼할 것처럼 말해놓고 뜯어간 명품 가방, 액세서리 다 내놓으라고 당장. 너도 나 좋다며. 나랑 결혼한다며. 그래서 해벌쭉해서 이것저것 사다 바쳐놓고서는 인제 와서 뭘 달래? 그리고 돈은 내가 언제 안 준대? 돈 모으고 있으니까 생기면 준다고 생기면.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과거 형님은 남자가 돈이 많은 것 같아서 결혼하자고 꼬셔놓고 돈만 잔뜩 빌린 채로 이별을 통보했더라고요. 당연 남자가 빌린 돈을 달라고 할까봐 잠수를 탄 게 분명해 보였고요. 잠시 후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고 형님과 남편, 시어머니가 나란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이혼 소송, 형님은 혼인빙자 사기죄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라도 좀 구제해달라고 하며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굳건히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막말의 폭행이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혼인빙자 사기죄로 벌금이 꽤 나왔어요. 게다가 그 남자분이 아주 제대로 작정했는지 형님 회사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려서 퇴사까지 당했답니다. 이 일로 타격이 컸는지 시댁은 집 팔고 셋이서 나란히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고 이제 그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짧은 시간 안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뜬금없이 일을 그만둘 사람도 아닌데 왜 일자리를 잃었나 궁금하시죠? 저는 이혼하고도 친구들에게 이혼까지 한 이유를 알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전 남편 욕을 하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답니다. 언니, 잘 지내시죠? 왜?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진호 대리님 진짜 쓰레기 같아요. 제가 굳이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대리님 완전 이혼하더니 하는 짓이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언니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뭐? 왜 어떤 짓을 하길래? 아니, 이혼을 했으면 한 거지. 언니에 대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뭐라는 줄 아세요? 언니가 대리님 가족 욕을 그렇게 해댔다며 언니를 사이코 취급하더라니까요. 솔직히 저는 진호 대리님이 일부러 언니 뒷담화 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회사 근처 백반집 욕도 그렇게 하던데 거기 언니네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곳 아니에요? 저는 맛있고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대리님은 그 식당 욕을 엄청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삼촌한테 유산은 많이 받았지만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시며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직장 동료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전 남편을 납작하게 밟아주고자 점심시간 전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에 가니 전 남편이 마침 앞에 있었고 저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전 남편을 무시하고 회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사분들은 오랜만에 나타난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는 오늘은 제가 밥을 산다며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회사분들이 다들 좋다고 하며 나오는 바람에 전 남편도 얼떨결에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음식 깔끔하고 맛있는데 왜 진호 대리는 항상 여기 식당 맛없다고 난리야? 가게도 청결하고 음식도 집밥같이 너무 맛있는데? 회사 직원들은 다들 저희 엄마가 만드신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전 남편은 직원들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그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 음식 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엄마세요. 김신호 대리가 저랑 이혼하고 뭐가 그리 억울했는지 안 좋게 이야기했다길래 딸로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오해를 풀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랬었어? 아무리 그래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고소당해. 김 대리는 초등학생이나 할 짓을 왜 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유치한지 몰랐네. 그 상황에서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만 꾸역꾸역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전 남편이 제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복화술로 저에게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쪽팔려서 이제 회사 어떻게 다니냐고. 그러는 너는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 욕을 해? 난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상황 이따위로 만든 건 바로 너야. 아, 그리고 미안한데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넌 네가 한 짓이 쪽팔린지 모르는 놈 같으니까 내가 친히 회사 사람들한테 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제대로 까발려줄게. 알겠어? 질척대는 전 남편을 떨쳐내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제가 그동안 녹음했던 남편의 막말을 모조리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답니다. 한 명 한 명 보낸 건 아니고 그냥 회사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업무적인 톡방은 아니라서 퇴사 후에도 제게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들어있는 톡방에 녹음 파일을 공유했답니다. 그걸 들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혼할 만했네 하더라고요.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어떻게 그거를 회사 사람들에게 다 뿌릴 수가 있어? 돌았어? 먼저 시비 건 사람은 너야. 네가 그렇게 회사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녔다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먹고 살려니 억울해서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 당분간은 회사 참 시끄럽겠다. 그치? 뭐? 이제 내 이미지 어떡할 거야? 사람들이 다들 날 뭘로 보겠냐고. 뭐로 보기는 인간 쓰레기로 보겠지. 그동안 착한 척하고 사느라 애썼다. 그럼 수고해라. 전 남편은 제 말에 흥분해서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고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회사 사람들은 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며 다들 전 남편을 비난했다고 해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이기지 못해 자진해서 회사를 관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 했으나 이쪽 업계가 워낙 좁아서 거래처에도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합니다. 그 덕에 남편은 백수가 되었대요. 전 시모는 원래 바깥일을 평생 해본 적이 없으니 자기는 일 못한다며 그냥 있고 전 형님도 회사 못 구하고 전 남편도 졸지에 백수가 되어 셋 다 그냥 손가락 빨고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취직돼서 다음 주부터 출근 예정이에요. 일은 비슷하지만 경력을 인정받아 월급이나 복지는 더 좋아졌답니다. 오랜만에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라 많이 걱정되고 긴장도 되지만 과거의 일은 모두 다 잊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사실 제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과거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서 개운한 느낌마저 드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사연을 보내나 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 모두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